행복한 인생, 성공한 부자의 삶을 위해서 누구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누구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의식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깊은 수면에 빠지거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 개념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개념이 잠재의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명 최면술사는 개똥이냐 소똥이냐 차이라고 했다. 이름을 달리했을 뿐 어차피 똑같은 거나 다름없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파고들자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정보가 기억 가능한 하나의 정보로 잠재의식에 저장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책을 꼼꼼히 읽었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은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책 내용을 말하라고 하면 기억나는 부분만 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이 우리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책을 썼던 장승수님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안 풀리면 그 상태로 며칠을 두었다고 한다. 그러면 며칠이 지난 뒤에 그 문제는 자연히 풀려 있었다고 했다. 이런 것이 잠재의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수학 공식을 외우기는 했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내가 접했던 공식은 잠재의식에 저장은 되어 있다. 해답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지내다 보면 잠재의식에 저장되었던 지식이 해답을 갖다 준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책을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책 속의 주인공이 마치 내가 된 듯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억지로 내가 감정을 짜내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간략히 말하자면 인간은 집단 내에서 어떤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 내부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배제하거나 억제시킨다. 반면 집단에 대한 애착과 동조심을 강화한다.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자면 각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거나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성향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충청도 사람은 말이 느리고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다 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도 어쩌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집단 무의식에서 성장해왔다. 개인 무의식도 바꾸기 힘든데 집단 무의식도 있다 보니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바꾸기 어렵다는 말이다.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시골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5일마다 열리는지 알았고 강아지는 무조건 마당에서 키우는지 알고 지냈다. 서울 사람들이 가끔 내려와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면 서울 촌놈들은 뭘 모른다 라고 하셨다. 털 빠지고 지저분한 강아지를 어떻게 집안에서 키우냐는 것이다. 태어나고 자라온 집단에서 만들어진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정답이 돼버린다. 정답에 어긋났다 싶으면 틀렸다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해버리는 것이다. 그 집단의 무의식은 개인의 무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 이미 나의 뇌속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프로그래밍 해놓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시골을 벗어난 나는 지금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주변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사회인식과 내가 속한 집단이 바뀌니 개인 무의식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완전 비슷하고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다른 개념을 가진 무의식과 잠재의식.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패턴 등을 이미 만들어버린 무의식을 새롭게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계속 넣어야 한다. 그 잠재의식은 또 무의식이 되고 그 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신념과 가치관에 기초하여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정해진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주요 장기를 움직이는 역할을 한다. 호흡이나 혈액순환은 물론 심장을 비롯한 신체의 주요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되는지를 관리한다. 의식이 객관적 정신이라면 잠재의식은 주관적인 정신을 말한다. 꿈, 상상, 문제의 해결책, 영감의 원천, 삶의 지침, 치유 등은 모두 주관적인 상태에서 발현되는 기능이다. 모든 사람은 무력하고 무지하게 태어났다.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살펴주는 이들의 영향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력을 지니기 전까지는 주변인들의 암시와 가르침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정말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공부를 잘할 수도 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그 아이의 선택에 달려있다. 잠재의식은 두 가지 선택 중 우세한 생각을 받아들인다. 사업하면 100% 망한다 라고 주변에서 말했다 치자. 그 말을 내가 믿고 그래 접어버리자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야 말 테다 라며 열심히 정진하여 멋진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 말은 아무리 주위에서 부정적인 암시를 나한테 걸어도 내가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그 부정적 암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기존 프로그래밍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두려움은 떨어지는 것과 소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외에 다른 모든 두려움은 후천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은 것이나 보고 배워서 이미 잠재의식에 새겨진 후천적인 모든 것은 다 지울 수 있고 뿌리 뽑을 수 있다.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깔아버리는 게 가능하다. 어떻게? 우리 선택에 의해서 말이다. 선척적인 게 아닌 후천적인 것은 우리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원한 진리들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진리들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마음의 평화, 부, 안정감, 내면의 힘을 우리 외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어떤 정부나 기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사고방식이 곧 그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곧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다. 마음은 잠재의식과도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삶의 모든 부분에 발현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을 다해 느끼고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이나 개념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의해 형태를 갖추게 되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 개념만 잘 받아들여도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 나의 번영과 행복, 마음의 평화, 옳은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옆에서 아무리 그러다 망할 수 있다 라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판을 해도 스스로 자각하여 부정암시를 거부할 능력이 키워진다.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나의 잠재의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나이든 어르신들은 너무 오래된 무의식 속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고 한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한 스님을 찾아와 죽기 전에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 그 스님이 너무 오래된 무의식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쉽게 못 바꾼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낫다. 어차피 그런 성질머리로는 오래 못 산다. 얼마 안 남았으니 그냥 편하게 살다 가라 하셨다. 그럼에도 꼭 바꾸고 싶다고 말하자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기 충격기로 자신을 쏴서 5분 동안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보라 했다.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성질머리는 다 고쳐진다는 것이다. 살만하니까 고쳐야지 하다가 70평생을 산 거 아니냐. 진짜 안 되겠으면 죽을 각오로 독한 마음을 먹고 시도해봐라. 그렇게 해서 안 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채널에서 물리학과 양자학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에 정말 믿어도 되는 원리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한다. 뇌를 잘 이용하면 진짜 부자 된다 라고 말한다. 그게 과학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내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든 안 하든 물리학이든 양자학이든 그 원리를 파고 또 파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어차피 그 끝에는 우리의 주관성이 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주관성은 무언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은 내재된 잠재의식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잠재의식은 다시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즉,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로 선택하냐에 따라 이전의 무의식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 수도 있고 깨끗한 잠재의식을 심으며 성공을 현실화할 수도 있다. 우리의 잠재의식.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태도는 바뀐다. 우리의 바뀐 행동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 자, 이제 선택하자. 잠재의식에 조종당하며 살 것인가? 잠재의식을 나한테 맞게 조종할 것인가?